윤성아 우리 채널 망하는 거 아니니? 이제 이런 역경을 딛고 떡상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것도 신화가 될 수 있겠죠. 맞아. 안녕하세요, 정호의 심리학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역주행 곡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역주행이 사실은 몇 번 있었죠? 그죠? 기억나는 거 몇 개 있어요 혹시? 비핵가? 맞아요. 깡이 작년 노래나요? 그죠? 작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EXID의 위아래? 역주행의 대표 같은 노래. 맞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크레용팝의 빠빠빠. 그것도 역주행이에요? 네. 아. 이것도 원래 처음 나올 때는 그렇게 순위가 높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순위가 올라가서 이제 1위까지 하게 된. 확실히 근데 음원 역주행은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 역주행은 안 좋은데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음원 역주행은 이슈가 자꾸 되는 거 보니까 저희가 오늘은 역주행이 혹시 심리학과 연관성이 있을까? 또 윤성이가 자료 분석을 해와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역주행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수많은 곡들이 사실 역주행을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도요? 네. 2010년도에 들어서 진짜 많은 곡들이 역주행을 했거든요. 네. 왜인 줄 아세요? 모르니까 지금 우리의 영상을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네. 경영 프로그램들이 아. 인기가 있어져지면서 옛날 노래 말고 그죠. 과거의 숨은 명곡들 아니면은 지나갔던 좋은 노래들이 많이 차트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많은 노래들이 차트 위로 올라갔지만 그 노래 각각에 대한 반응들은 사실 다 조금씩 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사랑받는 노래였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엄청난 이슈가 되고 많은 커뮤니티들에서 그 노래를 다 밀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사실 근래에 조금 더 두드러지는 현상 같거든요. 그럼 사실 그 경영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도움 받은 거네요? 그죠. 근데 유독 사람들이 역주행 노래 중에서도 더 애정을 쏟고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준 곡들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위아래랑 이번에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역주행 신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노래 자체가 물론 좋기도 하지만 그 노래 뒤에 있는 그 스토리, 서사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나중에 뜰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우리 채널도. 지금 좀 힘들거든요. 그죠. 채널 이제 폐쇄 직전까지 가게 되고 윤성아 우리 채널 망하는 거 아니니? 이제 이런 역경을 딛고 떡상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것도 신화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유튜버가 피아노 유튜브셨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가 안 돼가지고 채널이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네. 피아노를 팔았어요. 그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채널이 뜬 거예요. 피아노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피아노를 구매했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또 안 되는 순간에 그래서 보고 이게 나중에 델로는 된다. 다시 활동을 재개했나요? 지금 활동 다시 재개했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거의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엄청난 빡빡한 스케줄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대박이다. 예. 그러면은 이게 심리학과 또 어떤 연관성이 있죠? 이- 저희 심리학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이제 동일시에 대한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떤 대상에게 더 몰입하고 더 공감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실 신분 상승에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위권에서 중위권, 상위권, 그렇죠. 경제적인 맞아요.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 아니면 그런 명예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벽이 너무 두텁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똑같이 이제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이제 역경을 딛고 기적적으로 일어난 이런 사례들이 나에게 뭔가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브레이브걸스 아니면 EXID 이런 걸그룹들의 자신의 모습을 이입하게 되고 거기서 뭔가 희망을 얻고 좀 더 응원을 하게 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동일시의 연장선이거든요. 요즘 다 우리가 힘드니까 그죠. 이런 심리가 좀 더 생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죠? 사람들이 취향을 서로 공유할 때 혹시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삼겹살이. 삼겹살은 되게 대중적인 음식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삼겹살 좋아해요 라고 했을 때 느끼는 호감도보다 좀 더 특별한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삼겹살에 미나리 싸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금 마이너한 취향, 저도 미나리 싸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 맛 아시는구나. 이렇게 역시 했을 때 그거는 상추가 아니라 역시 미나리죠. 이런 그죠? 느낌. 이렇게 했을 때 느끼는 동질감의 정도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마이너하지만 특별한 나의 취미가 같다면 나의 취향. 취향이 같다면
확실히 동질감은 더 배로 증가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분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랑 같은 취향을 만나서 되게 반갑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이 역주행하던 곡들이 그 전까지는 소수에 의해서 향유되던 그런 노래들이었다 보니까 네. 이제 자기들끼리 너도 그 노래 좋아해? 나도 그 노래 좋아해 하면서 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서 더욱더 그 노래에 애착이 생기게 되고 내가 좋아하던 이 노래를 모두가 더 좋아하네? 에서 오는 그런 희열감 같은 것들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밈이라는 개념을 조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밈 모르시는 분 계시진 않겠죠? 워낙 또 이것도 유명해진 용어다 보니까 재생산, 패러디를 하든 모방을 하든 그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통틀어서 밈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밈에 되게 열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좀 한국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한 가지 소스가 던져지면은 이거를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것도 사실 그런 거랑 유사하다 볼 수 있겠네요. 역주행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옛날에 유행하던 소재를 최근에 끌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무야호 뭐 아세요? 무한도전에서 이제 어떤 분한테 짤 봤어요. 무한 도전 이제 이거를 유도하려고 무한 했는데 그분이 이제 무야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떴죠. 밈처럼 빵 뜬 그런 케이스고 더 유명한 걸로는 뭐 사달라 누가 기침 소리를 내오는가 이런 거. 이게 문화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또 유행도 바뀌고 막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시대의 흐름도 같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역주행된 곡을 되게 좋아하게 되는. 모든 게 심리적인 요소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직관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세부적인 걸 들여다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그 현상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